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철원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강원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의 전염 확산을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굉장히 지금 떠들썩한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한테서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열성,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행했었는데 이게 돼지 무역과 전 세계적인 교역과 맞물리면서 이제 먼저 유럽에서 시작했던 것이 동진을 계속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에도 굉장히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 그대로 돼지에게만 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만 걸리는 질병이고요. 네. 이걸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구제역은 발굽이 갈라진 우제류한테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었어요. 수포를 일으키니까 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웠죠. 일반인들도 수포가 발생하면 이거 혹시 구제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네. 그 질병은 발가락 갈라진 그런 동물들한테 걸립니다. 근데 발가락 갈라진 동물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숙주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정말 돼지의 학명을 쓰는 돼지한테만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좀 피해는 어떻게 좀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사람한테는 감염력은 없고요. 네. 둘 다 사람한테 감염력은 없는데 사람의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람에게 식용에게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돼지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얼마나 없는지 인체에 얼마나 해롭진 않은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 이거를 돼지한테 바이러스가 돼지한테만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와 네. 축산물 유통 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돼지한테서 발생한 질병은 돼지한테 그 질병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돼지는 절대로 축산품으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서. 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에 발생했었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생했던 그 농가에서 사실은 한 마리, 두 마리, 네. 세 마리 한 농가에서 네. 한 전체 농장에서 그렇게만 이제 발생을 했어도 그 농장에서 그러면 아무 증상이 없는 돼지들, 건강한 돼지를 출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는데 추적해서 이 농장이 발병을 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 가서 그 도축장에 있는 돼지 고기를 다 폐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축산품으로 시중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질병에 걸린 돼지는 없어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돼지가 이제 도축장에 가게 되면 계류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네. 계류해서 이 돼지가 진짜로 도축해도 되는지 놔두고 그냥 봐요. 네. 그냥 놔두고 보는데 이 돼지가 그날 밤을 이제 계류장에서 잘 넘겨야죠. 사실 환경도 바뀌고 많이 여행해서 왔고 도축하기 전에 돼지가 정말 많이 지쳐 있는데 이 돼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픈 게 보이면 절대 도축하지 않아요. 폐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도축을 시작하고 도축에서 나올 때도 다 수의사의 검진 하에 수의사가 이제 검진 도장을 딱 찍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걸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시중에 유통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 고기 먹어도 되냐는 질문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필요 없- 자체가 없다. 언급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네. 돼지한테 일부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된 돼지가 나왔고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방역선은 완전히 강력하게 조치가 있었고 나머지 건강한 돼지를 도축해서 계속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방역 선진국입니다. 네. 축산 유통의 선진국이고요. 사실 뭐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잘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 먹는 거나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네,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구제역이랑 아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차이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돼지열병에 좀 따라서 전염이 됐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돼지열병의 좀 차이점을 알 수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 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인데요. 네. 그 얼마나 어렵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가 네. 편하게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나타내는 네. 그런 바이러스는 몇 가지 군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전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덩치가 큰 DNA 바이러스입니다. 네. 돼지열병은 RNA 바이러스고요. 두 개의 차이는 이 RNA 바이러스인 돼지열병, 일본에서 발병했다는 그 돼지열병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전염률, 전파율이 더 높아요. 더 잘 전파가 돼요. 네네. 그리고 한번 감염됐을 때 그 군 내에서, 그 그룹 내에서 변이가 있게 됩니다. 변이가 심하게 이제 네네. 일어나게 돼요. RNA이기 때문에. 사실 DNA 바이러스는 자기가 계속 복제를 할 때 뒤를 한번 돌아봐요. 제대로 복제를 했는지. 그래서 변이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시퀀스, 뭐 데이터 왜 안 내놓나 이런 거를 궁금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변이가 없고 그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역학이라고 하는 몰레큘러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없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네네. 근데 다른 RNA 바이러스라면 모르겠지만 감염률도 틀리고 원인체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돼지가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좀 상태로 나오는지 특징을 알려주실까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전국 방역관 순회 교육을 하면서 네네. 아직 안 들어온 질병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병변이 뭐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빨갛게 충출혈이 많고 네. 뭐 이제 보검해 보면 굉장히 그 목강안이 막 피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네네. 귀가 빨갛게 되고 그런데 사실 실제 지금 우리의 신고 체계와 방역 체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질병에 대한 임상 양상이 아주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나오기 전에 신고 들어가고 조치를 너무 빨리 해버리세요. 방역 당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했던 그 전형적인 병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저 농가에서는 아실 텐데 일단 밥 안 먹고 열 나는 거. 지금은 밥 안 먹고 열 나는 병이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네, 되는데 농장에서 상지하는 질병들에서도 밥 안 먹고 열 나는 질병들은 많은데 이젠 밥 안 먹고 열 나는 질병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하나 더 넣어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헬로티비 뉴스에서 방송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영상 보시고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 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군은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에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네, 지금 영상을 좀 보고 오셨는데 각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될 시 워낙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 철저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농가가 알고 계시는 그 방역 조치가 있습니다. 네. 철저한 차단 방역과 소독입니다. 그거 외에는 농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 안에 돈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괄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그 돈사들이 있는데 돈사와 돈사 간을 이동하면서 부츠를 갈아 신었는지, 장화 갈아 신었는지, 손은 씻었는지, 옷은 갈아입었는지 심지어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쥐나 이런 야생 새들이 오가는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없는지, 밖에서 돈사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죠. 네, 방금 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능성 중에 하나로 좀 점쳐지고 있는 게 파리와 모기, 까마귀 같은 네. 그 동물들까지 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도 많은 전염성 질병들이 들어왔고요. 많은 질병과 우리가 싸우면서 산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리, 모기 무서워서 우리가 양돈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너무 제가 낙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공포심보다는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 농가를 네.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돈사간 이동 시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청결에 대해서 소독이나 차단 방역, 외부인의 출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는지 다시 한번 농가의 차단 방역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즉각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하면서 내 농가 단속을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감염된 돼지가 또 다른 돼지와 접촉하면 좀 100% 감염이 되고 발병되면 또 치사율 또한 100%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백신이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백신은 없고요. 네,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언가 이 항원성, 그러니까 어떤 면역을 막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150개가 넘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서 아마도 백신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스페인에서 생독 백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일부 멧돼지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은 지금 시험 백신 단계에서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R&D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백신 연구를 아마 지속하실 겁니다. 지속할 거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포진해 있고요. 하지만 글쎄요, 백신이 지금 이제 미발생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과연 백신이 있어도 사용을 했을까라는 데는 의문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그 백신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좀 두려운 일이고요. 이제 백신 연구는 이제 지속해 나가실 테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좀 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는 이미 좀 확진 흔정이 된 지금 돼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2일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 원남면에서도 오늘 세 번째, 네. 아프리카 철원에서만 세 번째인 거죠. 12일 날 진현리, 16일 날 죽대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좀 도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확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전체가 다 발생을 했고요. 네. 북한 지역은 방역 체계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이나 중국은 전멸 뭐 다 걸려 있어요. 네. 다 걸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휴전선 DMZ 하나만 이제 사이에 놓고 북한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과연 뭔가 그 전염에 그런 교통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 전혀 전염에 대한 교통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마 북한 쪽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계속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들이 그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떠한 경로로든 멧돼지가 걸렸을 것이고, 그 멧돼지는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집 생활하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멧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서로 감염을 시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 ASF에 감염된 사체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데 네. 몇 번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횟수보다는 사실 이런 이제 질병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앞으로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이쪽 지역은 멧돼지가 많이 있고 감염되었을 거라고 의심되어지니까 내 농가를 멧돼지로부터 좀 지켜야 되고 멧돼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좀 정부 당국에 요청하시면 그에 적합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렇게 현 상황에서 정상화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피해와 전염을 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뭐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의 뭐 좀 이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으로 네. 교수님께서 도내 축산 농가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차단 방역과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외부인하고 접촉하셔서도 반드시 농가 들어가기 전에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잘 씻고 내 농가 잘 지키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도가 그 지역적인 위치의 특성상 이제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멧돼지는 산악 지역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가에 한 번이라도 이제 멧돼지가 잠깐 이제 온 흔적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멧돼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제 환경부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몰라서 못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틀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제 포획과 포획틀을 설치하고 멧돼지를 이제 조금 줄이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환경부, 뭐 국방부, 농림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농가를 방역할 수 있는가. 멧돼지가 어쨌든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이제 우리 도의 특성상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 농가를 지키는 방안을 다시 한번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